송문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안철수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고, 김건희 씨 부분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난 한 6, 7개월에 걸친 이 정치 행보,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매 국면마다 두 사람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후보 대권 가도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2개월, 이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남아있는 2개월은 안철수 후보와 김건희 씨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 때는 윤석열 후보를 좌지우지한 사람이 두 사람이 홍준표와 유승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건희 씨가 등장을 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를 뒤흔들었던 요인들, 그 요인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잘 더듬어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안철수와 김건희 변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에게 윤석열 후보는 끝없이 사실은 시달리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30%가 넘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쟁자였던 홍준표와 유승민은 불과 4%, 5%에 불과했습니다. 지지율이. 전체적으로는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압도적이었던 지지율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가 마지막에는 역전의 위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데는 성공을 했다. 11월 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11월 중순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10에서 15%까지 훌쩍 앞서는, 압도적으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승부 이런 것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걱정도 필요가 없이 쉽게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 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거진 것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김종인과 이준석과의 갈등, 이 부분이 지난해 연말 2달 동안 계속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지지율을 엄청나게 깎아먹는 요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는 손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는 손을 잡는, 그래서 지난 일주일여 동안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반등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40%에 가까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6, 7% 정도는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지난해 연말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15% 가까이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주춤하는 10%, 두 자릿수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좀 주춤하거나 하락세가 아니냐, 이런 판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2달 전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섰던 그 지지율을 다 깎아먹고, 지난달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고,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뒤떨어졌었다. 거기에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그래도 대역전극을 해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짚어야 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금 앞으로 남은 대선 국면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도움,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각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그렇게 많이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었던 김종인 위원장,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슨 밀당을 하듯이 서로 자기 편이다, 서로 자기를 도울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이번 대선의 판세, 구도가 정권 교체 구도로 잡혀 있다. 그 주역으로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 있다라고 하는 이 전체 판세를 김종인 위원장이 읽지 못할 리도 없고 또 그 생각을 바꿔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최소한 윤석열 후보를 바깥에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판세를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도 다시 지원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주일 전부터 윤석열 후보와 손잡고 선거운동, 선거 캠페인을 아주 눈부시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여가부 폐지 같은 것은 윤석열 후보의 그 결단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여가부 폐지는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굉장히 적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굉장히 이렇게 한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여론 전체, 대선 국면 전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런 것은 굉장히 참 기록적이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안철수와 김건희 변수, 윤석열 후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지난 과정을 참고를 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먼저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두 자리로 폭등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 정권 교체의 국민들의 바람은 50%를 훌쩍 넘는데 정권 연장보다 무려 20% 가까이 높은데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나 안철수 후보,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이게 언제나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40% 언저리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모두 합해도. 그런데 지난달 말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고 윤석열 후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무너지고 이런 대혼란 상황을 거치고 난 뒤에 지난 일주일 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합이 50%를 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너 곳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40% 가까이, 안철수 후보는 12% 가까이, 50%를 훌쩍 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0% 중반, 36,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을 합하면 정권 교체의 지지율과 같아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 연장과 거의 비슷해지는 지금 이렇게 굳어져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난달 말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급등을 하자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쪽에서 더 견제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 먹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중도층에 있는 아직까지 부동층이라고 하죠. 그 지지율을 흡수하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게 유리할 것이 없고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전체 국면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양면이 필요한 것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양쪽 모두가 필요한 건데 견제하는 부분을 이제 이준석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고 나섰다.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가 있는 그 지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이 많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 후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무너질 것인지 이건 설 연휴를 지나봐야 확정될 것이다.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모양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이 변수, 안철수 변수만을 잘 관리한다면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
만큼을 유지할 수 있고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중요해졌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김건희 씨 변수입니다. 여권 민주당 쪽 성향의 유튜브입니다. 서울의 소리. 그 유튜브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김건희 씨와 20번이 아니고 50번이 넘도록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녹취록 모은 것이 7시간이 넘는다. 그것을 MBC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놓지 않습니까?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방송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 재판 심리가 잠시 뒤에 11시부터 열립니다. 한쪽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뭐 당연히 주장할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이 사생활 침해다.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맞부딪힐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 대선 정국에서 김건희 씨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7시간의 녹취록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는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이력 부풀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지금 노리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지점은 김건희 씨 부분밖에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문제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거론해야 될 만큼 이 지금 김건희 씨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뭐가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 많은 야권의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중도층을 비롯해서 청년층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이 흑색선전이라는 것을 많은 유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냉정해야 하고 때로는 엄중한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에게 그렇게 시달렸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서 앞으로 홍준표와 유승민의 도움이 또 필요해졌지 않습니까?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 그렇게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그런 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때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의 지원 또 필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기 내에 뭐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막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와 김건희 부분, 안철수 김건희 변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걱정보다는 김건희 씨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결단 필요할지 모른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